부동산 가격이 정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영끌에서 투자했던 분들, 특히 2021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내 집 마련했던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면 그 힘든 가슴이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전략을 좀 세워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는 전혀 안 보일 글씨를 깨알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안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잡다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부동산 폭락은 계속될까요? 아니면 끝났을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많은 전문가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은 너무도 쉽게 예측이 가능했었죠. 그러나 과연 이 폭락의 이 하락기가 얼마나 끝날지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폭락이 예측됐었고, 그리고 왜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차 대표의 생각은 부동산 폭락 끝났다. 끝나고 이제 보합세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닥 지다가 가격이 올라갈 건데 왜일까요가 중요하겠죠. 왜? 자, 일단 가격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예측했던 거 말씀을 드리죠. 2012년, 13년 바닥이 2012년과 2013년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바닥기였습니다. 그리고 변곡점이 2014년에 왔죠. 2014년에 변곡점이 왔던 게 이자가 낮았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기준금리는 3%대였죠. 그러면 왜 가격이 올랐을까요? 그 부분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입니다. 규제가 완화가 됐죠. 부동산 소위 중과세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부동산이 정상적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정책, 또 2017년 8월 2일자로 무서운 부동산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규제가 30차례, 무려 문재인 정부 때 30회 정도에 걸쳐서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가 발생이 됐죠. 이 부동산 규제라고 하는 건 뭐죠? 결국은 다주택자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다주택자를 시장에서 배제했죠. 배제. 그래서 투자에서 배제시켰고 이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가격이 보통 보면 강력한 규제가 나오고 2년 정도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상승이 멈추고 하락이 옵니다. 그런데 2019년, 이때가 2019년 6월경에 부동산 가격이 한번 조정이 될 뻔했죠. 그런데 2020년, 21년까지 고점으로 갔죠. 왜였을까요? 이 기간 동안에 금리,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이제 저금리 바닥인데 0.75에서 0.25, 0.5%, 그래서 0%대의 금리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짧게 2019년에서 19년 6월에서부터 2021년 요 사이에 금리가 0%대 금리를 간 거죠. 그래서 2021년, 그래서 7월부터 금리가 대폭 증가를 해서 현재 0.5% 있는 게 0.3%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과연 4%대의 금리가 매우 높은가요? 이때 0%대 구간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가지만 과거 4.5에서 5% 그리고 3%대에서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과거대로 다시 금리가 복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0%대에서 7, 8배 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크지요. 그래서 이 금리가 높고 종부세, 중과세를 세게 때리면서 또 다시 다주택자들이 계속 탈락 당황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까지 이제 조정지역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센, 특히 취득세 중과라는 부분 있죠. 취득세가 다주택, 1주택자는 1에서 3%인데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라고 하는 엄청난 취득세 폭탄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잘 내려가지, 이게 2019년에 조정을 받으려다가 안 내려가는 거죠,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이 금리, 은행에다가 돈을 두려고 하니까, 은행에 아무리 적금을 하고 은행에다 저축을 해도 금리, 내가 수신금리죠. 내가 입금한 금리, 이 이자, 내가 받을 이자가 너무 작으니까 화폐가 가치가 너무 없게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내가 저축을 해서는 집을 살 수가 없구나 하니까 이 낮은 금리를 해서 영끌족이 탄생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대거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2021년만 해도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서울 시내의 거래 건수, 아파트만 거래 건수가 약 44,000에서 45,000건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거래된 것은 불과 3,50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거래량이 10분의 1로, 반토막도 아니에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물량이. 그래서 가격이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폭락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면 요 폭락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자면은 과거로 우리가 회귀해서 볼 수가 있는데 2001년, 2년에서 가격이 상승해서 많이 오르니까 2017년 8월 2일에 강력한 규제가 나왔듯이 2005년도 831 조치, 이 8월 달에 공교롭게 8월 1일, 8월 30일이네요. 831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더 있다가 고점 때리고 가격 내렸죠. 이번에도 그래프상으로는 맞았어요. 2019년에 가격 조정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상승한 이유는 제로금리가, 기준금리가 0%대로 가다 보니까 예금에 대해서 실망을 하신 분들이 전부 부동산으로 몰리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거품이 됐던 거죠. 그래서 거품이 순식간에 2년 동안에 올랐던 부분이 단 1년 만에 가격이 30%, 40% 빠지면서 폭락이 주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리에 맞춰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폭락이 됐는데 2019년 가격으로 회귀된 걸로 봤을 때 저는 이제 폭락은 끝났다. 그래서 많은 폭락주의자들이 계속 더 폭락할 거다. 많은 전문가들은 거의 지금 100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더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폭락주의자들에게 100명에게 물어보면 더 폭락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 차 대표는 이제 하락은 끝났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만 이제 서로 조율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다시 상승한 계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텐데요.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과 같은 폭락 바닥기에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집이 여유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대출이 지금 고금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데 6%대 지금 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두려우신 분들은 적어도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2005년도에도 이렇게 2005년도에 이렇게 폭락기가 왔었을 때 다시
바닥을 지는 기간은 보통 가속도가 붙습니다. 사람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1년 더 가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1년 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지금 현재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여유자금 1, 2년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마련을 해야 될 분들은 지금이 2023년 1월이니까 이제 가격 폭락은 멈추고 약간의 잔여 여진 때문에 바닥을 찍을 시점은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가 바닥기입니다. 거기에서 1년 더 간다는 거죠. 그러면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 다시 변곡점, 가격이 상승되는 변곡점이 오니까 적어도 미리 너무 올라서보다도 2024년 요때 정도의 내 집 마련을 한다고 목표를 세워야 되겠고요.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계기가 되는 점 언제일까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 변곡점이 온다고 했죠. 변곡점은 뭐죠?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바뀌는 지점. 변곡점이죠.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2023년 요 사이에 싸게 골라서 매수 우위시니까 내 집 마련 하시고, 적어도 내 집이 없고 작은 부담이 드신 분들은 2024년 말 나보다 한 발 먼저 사셔야 된다. 지금 가격이 좀 더 하락하는 부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도 하락을 하다가 어느 선에서는 멈추게 되죠. 왜 그러냐면 모두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로 몰리죠, 돈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 전세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값이 상승할 시점이 오죠. 그 전세값이 다시 상승할 시점이 2024년이 되겠죠. 2024년. 그리고 가격이 이제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만약에 2025년 이전에 DSR을 9억으로 잡지 않고 DSR을 그냥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이걸 풀어줄 때, 이 풀어줄 때 시중에 돈이 좀 돌게 됩니다. DSR은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지금 매우 침체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지금 가장 가슴 조이게 뭐죠?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이때 끝났을 때 가격 상승 있습니다. 그때가 바닥기죠. 세계 경제에 대한 그다음에 물가, 그다음에 뭐 각종 지금 가스, 기름값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소위 심리의 안정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 안정. 그다음 세 번째, 지금 가장 다주택자분들, 특히 베이비 부모분들 은퇴하시고 나서 과거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종부세 배제를 할 때 내 아파트 하나 살고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라도 좀 받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임사라고 하죠. 임대사업자가 집을 살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을 해서 지금 중과를 때리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하나의 형태로 줘야만 내 집 없는 사람들도 살 수 있게 하고, 또 임대 들어가서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 쪽으로 가는데, 그 연결의 고리, 계단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가 하나의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있지만 생활이 안정화되신 분들한테는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써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은 소비를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없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재 다시 또 전세 부담이 갈 때 가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 부담이 가중될 때 임대사업자에서 종부세 배제가 될 거다. 이 합산 배제, 종부세 배제가 될 때 시장이 또 우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지금은 집을 살 수 없고 시장이 탈락을 시켰지만 다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요건 조금 약간 마이너한 문제지만 지금 전세 3억 이하, 전세 보증금 3억 이하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버팀목 대출, 특별 버팀목 대출을 해주고 있죠. 얼마에 해주고 있죠? 이자가 2.1% 이하로요.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굉장히 저금리죠. 그래서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3억 이하만 우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전세 부분이 3억 이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좀 금액이 올라갈 때, 한도가 조정될 때 가격이 좀 오를 거다. 그래서 이 변곡점이 오는 시기는 이 1, 2, 3, 4의 규제가 풀릴 때 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안정화가 되면서 2025년 초반, 24년 말 이때 사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규제들이 중간중간 다 풀려 나간다 한다면 규제가 풀림으로써 변곡점이 빨리 올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멈추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씨는 너무 작지만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작지만 왔으니까 하나하나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24개 구에 소위 폭락론자들이 40% 50% 떨어졌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를 보면은요,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하락률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최고가, 여기는 최저가, 최고가와 하락 금액, 하락률, 이렇게 해서 하락률을 표현을 해놨는데요. 지금 서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강동구, 은평구 쭉 해서 적어봤더니 마이너스 31%, 많게는 46% 정도 떨어졌습니다. 46%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요, 장이동의 장이 뉴타운,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가 13억 하다가 7억까지 떨어졌어요. 무려 6억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46%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계해서 오늘 아침에 조사를 했더니 다시 가격이 2억 정도가 올라가지고 9억. 오히려 저점 대비 15% 정도가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가격 많이 떨어졌죠. 지금 노원구 월계 센트럴 아이파트가 가장 많이 떨어졌던 아파트였는데 10억에서 7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6%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현재 나온 최저가의 아파트는 8억, 오히려 5% 정도 상승을 했더라, 작년 대비. 그 다음 또 뭐 암사동 항상 그렇죠. 롯데캐슬 퍼스트, 요게 가격이 떨어지면 또 가격이 떨어졌는지 진단할 수가 있죠. 16억 4,500 하다가 1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39% 떨어졌죠. 그런데 최근 오늘 아침에 조사해 보니까 다시 12억 5천으로 올라갔습니다. 12억. 무려 저점 대비 2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 떨어진 39%, 마이너스 39% 대비 현재 보통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 오히려 15% 정도가 상승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다 한번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 15% 상승해버렸고요, 저점 대비. 그 다음에 은평구 11% 상승했습니다. 마이너스 38%에서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전농동, 레미안 크리스티 많이 떨어졌죠. 10억 5천에서 17억에서 10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13억 5천으로 오히려 18%가 상승을 했더라. 그리고 대부분 다 상승을 했는데 아직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게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파크,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파크, 지금 현재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억 9천 정도, 약 15억 정도 하다가 10억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무려 33%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도 9억 8천의 저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를 현재 유지하고 있네요. 대부분의 25개구의 아파트들을 다 조사해 보니 과거 지금 현재 2022년 폭락을 했다고 한 것들이 뭐 18%에서 무려 46%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오늘자로 봤더니
가격들이 저점 대비 오히려 16%, 17%, 많게는 뭐 28%까지 다시 올랐더라.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네요.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짜리 있는데 마이너스 3%짜리는 어디냐면은요. 봉천동 관악 드림타운. 지금 현재 관악 드림 같은 경우 11억 5천 정도 하다가 8억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매물이 7억 7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관악 드림타운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라 재건축 이런 호재가 없고 실거주만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글씨 깨알같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이제 저점, 이 작년에 만들어졌던 35%, 40%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고점 대비했더니 다시 20%대로 올라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부분 지역마다 하락과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가 2024년 말 이전에부터 다시 변곡점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서히 내 집 마련 또는 투자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깨알 같은 글씨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